네, 안녕하세요. 서류얘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막 고생하면 이제 주말인데요. 다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한국인 87%가 앞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좀 이런 자극적인 내용인데, 생각해보면 이 한국인의 자산의 구조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현금과 예금 중심의 이 안전한 지향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금융자산의 대략 60에서 65%가 현금과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은 20에서 25%에 불과합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또 한국인 중에 87%가 소득이나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금으로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안전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률이 거의 없고, 단기 안정성을 추구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선택으로 귀결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자산의 성장률을 포기하고 안정성만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존과 장기적인 부의 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상실한 선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한국인의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사실 역사적 배경과 깊게 맞닿아 있잖아요. 사실 뭐 이제 역사적으로 1960년대, 1980년대 산업화와 이런 급격한 경제 성장기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저축을 장려했고, 그때는 뭐 굉장히 높은 금리, 예금을 통해서 부의 축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유도를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금으로 자산을 늘리는 경험을 하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런 신화를 체득했습니다. 사실 돈을 절대 잃지 않는 방법으로는 예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지금도 맞는데, 이러한 경험은 세대를 넘어서 학습되어서 금융교육이나 사회적인 규범이 없어도 안전지향적 사고가 개인의 금융습관으로 자리 잡게 했고, 문화적인 요인 역시 강력히 작용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유교적인 가치관이 깊게 뿌리내려서 절약과 근검을 미덕으로 칭송하고, 또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하게 부과하면서 투기적인 것, 이제 위험 투자나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반화함으로써 안전하게 모으고 위험을 피하는 행동 자체가 단순히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인 인정과 연결된 심리적인 보상 구조로 가능하게 한 것이죠. 또 이와 함께 금융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죠. 환경은 사실 뭐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연 1에서 2% 수준의 예금 금리가 자산을 사실상 불리하게 만들었었고, 주식과 펀드 같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OECD 국가 대비해서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예금 비중이 여전히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역사적인 경험과 문화적인 가치나 금융제도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단기 안전을 중요시하는 심리적인 구조를 강화한 결과이고, 동시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장기적인 부의 창출보다는 지금 돈을 잃지 않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무지나 어떤 보수성 때문이 아니라 나라 특징인 거죠. 산업화 시대 경험을 했고, 가족과 사회의 기대나 금융 정책과 제도에 누적된 영향으로 만들어진 복합적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10명 중 9명이 소득이 생기면 예금으로 모으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을 통해서 자산 증식 기회를 포기했고 안전을 지키는 듯 하지만 생애 전체 자산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 사회적이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이런 구조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예금 중심 자산 구조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긴 시간 누적된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손실 회피 현상이 크게 작용합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손실보다는 이득을 작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손실 회피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예금이 원금이 보장이 되고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게 개인이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적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또 정보와 경험 부족이 더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해주는 유대인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위험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특히 뭐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험은 투자는 무조건 손실이라는 결말을 가져온다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형성을 했어요. 또 뉴스와 SNS에서도 위험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어떤 헤드라인이 나오면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이런 생각들, 이 학습 편향이 강화됐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사회적 비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주변의 대부분이 예금 중심 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예금만 쌓는 선택이 상대적으로는 정상적이고 현명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 실패 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또 제도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예금자 보호법이 예금을 안전하게 보장된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반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접근성이 또 제한적이니까 일반 개인이 자연스럽게 예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30대부터 50대 금융자산 평균 포트폴리오를 보면 예금이 굉장히 많아요. 65에서 한 70%에 달하고 있고, 주식이나 펀드는 한 15에서 20%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예금이 한 25에서 35%이고 주식과 펀드가 40에서 50% 정도로 한국인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기준에서 극도로 방어적이며 장기 성장성이 낮죠. 뭐 사례를 보자면 어떤 30대 직장인분은 금융자산 3억 원 중에 2억 5천만 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뭐 연 1.5% 금리 기준으로 뭐 연간 이자 한 375만 원을 얻지만, 물가 상승률을 뭐 최소 3%를 고려한다면 실질 자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40대 분은 금융자산 5억 원 중에 4억 원을 예금으로 보유해서 같은 기간 주식 포트폴리오 대비 7년 후에 성장률에서 두세 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기 안정성을 확보한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가난으로 이어질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인 함정은 안전지향이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금 중심 포트폴리오가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이나 노후 대비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자산 가치는 감소하고, 안전만 추구하는 선택은 장기적인 불안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겉으로 보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착시에 불과하죠. 세대별 차이도 뚜렷합니다. 뭐 20, 30대는 코인이나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경험이 늘어나서 위험 감소 성향이 높아졌지만 40, 50대는 여전히 예금 중심으로 손실 회피 성향이 극단적입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자산 구조 차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성장률 격차와 사회적인 불평등이 확대되겠죠.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예금 중심 선택은 단기적인 안전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 자산 성장률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저성장 선택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죠.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역사적, 제도적 요인이 서로 맞물려서 형성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국인 87% 이상이 소득이 생기면 예금으로 모으고 있고,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선택을 반복하는 한 단기 안전이라는 미덕 뒤에는 장기적인 부의 성장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렇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먹힐 수밖에 없는 패턴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의 예금 중심 자산 구조가 장기적으로 왜 10명 중 9명이 가난해지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을 강화시키고 위험자산 이해나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지만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하면서 세대별 맞춤형 투자 안내, 젊었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나이가 좀 있다면 조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리고 투자 실패를 낙인이 아니라 학습 경험으로 좀 전환시키는 인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의 예금 중심 자산 구조가 단기적 안전 확보라는 장점에도 나중에는 이 노후 불안을 심화시키고 안전만 쫓는 선택이 결국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겠죠.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모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도 취할 수 있겠고, 사회적인 압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또 이런 교육 경험이 부족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섞인 결과인 것 같고, 장기적 경제적 자유를 제한한다면 10명 중 9명은 사실상 이런 자발적으로 저성장 선택을 반복하게 만드는 이런 본인의 조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해지는 선택은 어쩌면 단순한 어떤 무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안전과 안정을 극단적으로 우선시한 결과인 것 같고, 안전만 쫓는 자산 구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